강의 노트 22페이지에 이쪽 펴주시고요. 저번에 우리 안 했던 거 여기만 딱 보고 여기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야 된다라는 거. 모르겠으면 교재 57페이지 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검정색, 모르는 거 체크할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2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저도 한번 써볼게요. 아신 분은 아시는 대로 그냥 쭉 써보고, 처음이신 분은 저랑 제 설명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오른쪽 열은 우리가 좋은 위치 잡으라고 했었고, 항상 기준 잡아야 돼요, 기준.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냐, 밑으로 갈 때는 방법 얘기하는 거였죠. 조음 방법. 조음이라는 단어는 소리를 만든다. 그래서 소리가 만드는 위치는 어디냐, 그리고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입부터 생각하면 입술 소리가 있고요, 잇몸 있고요, 센 입천장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가 있다. 방법은요, 파열하는 거, 공기를 팍팍팍 치면서 파열음이 있고, 마찰음부터 저는 얘기를 할게요. 마찰음이 있고요, 그리고 파찰음이 있다. 비음, 유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이렇게 나누겠죠? 여기에서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까지 요렇게가 울리지 않는다, 안 울림 소리라고도 적어 주셔야 돼요.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비음과 유음을 울림 소리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국어에서 울림소리는 비음, 유음, 그리고 모음이 다 울림소리에 들어가요. 이런 거 안 울리지? 안 울리지? 근데 무 이런 거 울린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외우신 분들은 외우신 대로 써도 됩니다. 바다, 가자, 서, 해. 물, 놀, 이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밑에는 뭐 된 소리는 조금만 더 힘주는 소리니까 뿌, 뜨, 끄, 쯔, 쓰. 거센 소리는 푸, 트, 크, 츠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열을 맞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라인 잘 맞춰주셔야 돼요. 라인을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고1 과정, 의문의 변동이랑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를 채웠다고 해도 여기다가 계속 써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페이지를 왜 줬겠어? 복습하라고. 그래서, 바다, 한 칸 띄고, 자, 가자, 서, 해, 물, 놀, 이를. 머릿속에는 여기 기준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5 빙고하는 느낌으로, 빙고하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니? 그래서 이렇게 5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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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줄을 잘 라인을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러고 나서 우리가 기준 쓰라고 해도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왜? 비읍과 미음은 무슨 소리니까? 입술 소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잇몸 소리니까,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니까, 목청 소리니까, 그리고 파열음이니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죠? 3학년 때 했던 거고, 3학년 때 안 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놓고서 우리가 지금 고1 과정 의문의 변동을 한다?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알겠지? 그래서 요 의문 체계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자음 체계 기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모음 체계죠. 모음도 한번 해볼까? 모음도 기준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 혀의 높이, 그리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고점은 가장 앞에, 가장 위에 있었을 때 그 위치가 앞이냐 뒤냐 라는 얘기고, 그리고 입술 모양 이라는 이런 기준을 줘서 혀의 높낮이는 고중 저저, 높은 소리 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앞뒤는요, 앞쪽으로 가면 전설모음, 뒤로 가면 호설모음. 그리고 입술의 모양은요, 평평하다 평순, 동그라미 모양이다 원순, 평순, 원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외운 대로 한번 해보면 뭐 키위, 제외해, 금붕, 어조, 아 라고 외워서 써도 되지만, 이 외워서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부터, 의부터. 우리 이와 의가 항상 기준점이잖아. 그쵸? 왜냐면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천지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글자 모음을 만들었는데, 천은 아래한데 이건 이제 안 쓰니까. 그럼 이 아니면 의, 지 아니면 임이거든요. 천지 아니면 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의, 요. 자, everybody. 이, 의 한번 해보자. 이, 의. 그럼 혀가 앞쪽으로 가는 게 누구? 앞쪽으로 가는 거. 이가 앞에 있죠? 그리고 의가 뒤로 가죠? 근데 입술 모양은 어때? 평순지, 이 발음할 때 동그란 의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이, 의 기준으로 써주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외운 거에 의존하면 이거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준점부터 잡고. 그럼 이 하다가 우리가 입술을 모으면 뭐가 돼? 위가 되지? 하다가 입술을 모으면 뭐가 돼? 우가 되지? 요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먼저야, 얘들아. 외우는 것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모음,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어떻게 벌려지니? 이에 혀가 앞쪽에 있어야 돼. 이에. 그래서 에로 벌려지는 거잖아. 그럼 기준으로 이를 벌리면 후설이에요. 혀가 뒤로 가야 돼요. 으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에에서 입술 모으면 외가 되고요. 그리고 어에서 입술을 모으면 오가 되죠. 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발음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쓰는 게 먼저예요. 하다 보면 근데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가 외워지는 거지. 알겠죠? 반복을 통해서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외우려고만 하면 안 돼. 그 순서 공부 방법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외우려고만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써보는 거지. 뭐라고?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입술의 모양이 안 바뀌는 채 발음을 하는, 이것도 라인 잘 잡아줘야 돼. 항상 라인 제대로 잡아줘. 알겠지?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단모음 말고 우리가 중간에 입술 모양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지?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이중모션 하는 거. 그럼 이중모음은 자, 얘를 기준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없는 애 쪽으로. 이가 없는 애 쪽으로. 자, 얘와 얘는 지금 이가 있지? 그러니까 못 보내.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요렇게 보내보자. 멀리. 그럼 이 발음하다가 우로 가는 거야. 이유. 무슨 발음이 났어요? 유가 났죠. 요렇게도 보내볼까? 이요. 요로 발음 났죠. 저 멀리 보내볼까? 야가 됐네요. 여가 됐죠. 밑으로 가보자. 얘가 됐고요. 얘가 됐어요. 자, 여기는 반대로 올 거예요. 아마 느낌이. 이의가 아니라 의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중모음 7개. 하나 또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중모음은. 얘를 기준으로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자, 하나만 정리하자. 우리 모음조화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모음이 조화를 이룬대요. 모음이 조화를 이룬대요.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이 있냐면, 자, 양성 모음이 있고요. 음성 모음이 있어요. 자, 이때 음성이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니? 소리의 음성일까? 아니지? 이때는 뭔가 마이너스의 느낌인 거고, 얘는 플러스의 느낌인 거고, 양은 양지, 밝은 거고, 음은 음지, 그늘이고, 그쵸?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우리는 국어에서 모음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이 모음을 만들 때 이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래. 음과 양의 성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성리학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에서 점을 하나 사방팔방에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글자가 됐다? 이 글자는 뭐가 됐어? 오. 이 글자는 뭐가 됐어? 아. 근데 이 글자는 뭐가 됐어? 어. 이 글자는 뭐가 됐어? 우. 그래서 요 기준으로 우리는 양성과 음성을 나누어요. 어디가 양성, 여기가 양성. 오른쪽하고 위에가 양성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음성, 왼쪽하고 아래가 음성이에요. 어렵니? 우리 보통 오른손, 왼손 하지? 오른손, 왼손. 그럼 오른손이 플러스 느낌이야. 왼손잡이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 분? 왼손잡이 없어? 요것도 한번 보자. 자, 오른손 할 때 지금은 뭐 요거 이렇게 분석은 안 하지만 이 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걸까? 이거 옳은 거예요. 옳은 거. Great. 정확하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 right를 우리가 영어로 right 하면 맞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옳은 손이야. 이게 바른 손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글자가 어디서 온 거냐면 나중에 우리 고전문학 하다 보면 외다라고 하거든요. 외다. 이 외자는요. 바르지 않다예요. 옳지 않다를 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프트 이러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옳지 않은 손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왼손잡이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오른손의 느낌이 뭐라고요? 플러스의 느낌이고요. 양성의 느낌이에요. 왼손의 느낌이 뭐예요? 마이너스 느낌이고 음성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글자들이 다 양성이고 위쪽으로 뻗어가는 글자들이 양성이에요. 그럼 어떤 게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야? 뭐 오나, 아나 이런 것들이 양성. 더 나가볼까? 야도 양성이겠지? 오른쪽이니까. 그치? 요도 양성이겠지? 근데 요런 이중 모음보다 우리는 오와 아가 양성 모음이다. 그럼 얘에 대비되는 우는 음성 모음, 얘에 대비되는 어는 음성 모음. 하나 더 가자. 은은, 얘들아, 은은 양성일까? 음성일까? 찍어봐. 둘 중에 하나다. 양성이면 음성. 이거는 야, 모습 자체가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느낌 나죠? 얘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얘에 대응되는 지금 양성 모음은 우리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진 글자 뭐죠? 요 점. 요 점을 뭐라고 할까? 요 점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니? 점이야, 그냥. 요거 아래 아 소리예요. 아래 아. 아 소리보다 조금 입을 아래에 있다고. 입이 조금 더 다물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어 소리예요. 어 소리. 근데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죠. 그치? 그래서 원래 양성과 음성이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 서로 잘 대응이 됐는데, 중세 국어, 현대, 세종대왕 시기에서는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얘가 사라지다 보니까 좀 안 맞게 되죠. 이는요,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어디든 가서 붙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 깡, 총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맞는 느낌이 되지. 그치? 껑, 충 해야 조금 더 맞는 느낌이 되지. 근데 깡충 해도 요새는 인정해줘. 알겠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모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왔는데, 자, 얘는 지금 무슨 모음이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죠. 음성이니까 음성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음성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자, 음성하고 결합됐네요. 워, 왜. 자, 얘는요, 양성이네요. 양성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얘도 양성이에요. 아 플러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중모음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 이거 찾아낼 수 있겠지? 연습됐지,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지난주 강의랑 이어서.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문 체계는 중3 과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의문의 변동은 우리 교재 뒤로 넘어가시면 60페이지 밑에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말에 네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굵은 글씨로 네 가지. 혹시 찾았니?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여기도 저도 같이 할게요. 자, 여기 의문의 변동 60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 굵은 글씨로 나와 있죠? 굵은 글씨 뭐예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아, 이거 바꾼다는 거 내가 또 못 바꿨네. 미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체를 1번, 그리고 탈락을 2번에 둬요. 그리고 축약, 첨가 3번, 4번. 저 요렇게 순서대로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오늘은 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교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머지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얘들아, 의문이 변동된다, 소리가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왜 이렇게 발음을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할까?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지문에서 왜 그럴까요? 마지막 문장에 있을 것 같은데, 발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줍시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쉽고 편리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거, 이유를 알면 편할 거예요. 위에 가서 잠깐만요. 여기 자음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음. 여러분들도 앞에 가서 자음 한번 찾아보세요. 자음이 몇 페이지냐? 자, 자음이 57페이지. 우린 자음 체계부터 지금 정리를 했지만, 자, 자음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자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첫 번째, 막히면서 나기도 해요. 그치? 막았다가 팍 터트리면서 파열음이지. 그리고 좁아지면서 나기도 해요. 좁아진다라는 거는 마찰이라고 얘기를 했지. 처럼 뭔가 좁히면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이제 파열이고, 이거는 이제 마찰이고, 뭐 등등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와요.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장애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소리. 장애라는 단어가 우리가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치? 불편한 사람들, 약자들 있잖아, 장애인들. 자, 그래서 이 자음을 우리는 장애음이라고 얘기를 해.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리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홀로 소리 낼 수 없죠. 홀로 소리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자음이라고 진 거야. 꼭 모음이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장애음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가지고, 자, 이제 뒤에 가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가장 큰 원리가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서 일어나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음은 무슨 소리였다고 아까? 무슨 소리? 장애음. 불편하죠.
그러면 자, 자음을 발음할 때 불편해요? 뒤에 있는 자음을 발음할 때도 불편해요. 야, 불편한 애들끼리 만났어. 그러니까 편해지겠어? 아니야. 어우, 불편해. 서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을 하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라고 하면 앞에 자음은 어디에 위치해 오는 거고 뒤에 자음은 어느 위치에 오는 걸까? 우리 글자에서, 음절에서. 그럼 우리 음절의 구조를 또 알아야 되겠네? 저번 시간에 우리 음절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보면은 모음이 하나 오는 경우가 있고, 음절의 구조는 앞에서 우리 설명했었어요.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모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자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음절이에요. 한 글자. 그러면은 보자. 한 글자 안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니 없니? 한 글자 안에서는. 물론 이제 받침은 있지, 겹받침은 있지만 그거 빼고. 자, 한 글자 안에서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가 없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이 위치는 무슨 자리일까? 글자와 글자가 만날 때 어디와 어딜까? 받침 소리. 얘네들이 다 받침 소리잖아. 받침 소리와 그 뒤에 오는 받침 소리일까? 아니요. 그 뒤에 오는 앞 글자, 초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의 자음은 초성의 자음이고, 그리고 앞의 자음은 종성의 자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앞 글자 받침과 그리고 뒷 글자의 초성. 저는 오늘 이제 저녁 때 이제 국수를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국수를 먹을 계획이에요. 이제 딸이랑 같이 가서 국수 먹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 불편하다? 국수가 불편한 게 아니고, 국수 먹는 게 불편한 게 아니고, 전 밥을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불편해. 뭐가 불편해? 자음과 자음이 만났거든. 어디가 만났어? 여기에 자음과 여기에 자음이 만났죠. 그치? 그럼 여기에 자음과 여기에 자음이 만나니까 위치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이제 여기를 잡을 거예요. 그럼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소리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금 더 분명하게 내줬어요. 발음 어떻게 나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수로 나지 얘들아. 국수가 됐어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어도 바뀐 거예요. 소리가 바뀐 거지. 의문이 바뀐 거지. 이렇게 바뀐 것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이제 뭐 잔치국수 같은 경우는 국물인데 비빔국수는 국물이 없잖아. 근데 망양 비빔국수라고 들어본 적 있어? 뭐 이렇게 가게? 거기 가면 비빔국수에 국물도 이렇게 준다? 뭘 준다고? 국물 준다고. 그럼 자, 국물은 발음 어떻게 날까? 불편하다. 얘도 불편하다. 선생님 왜 이렇게 불편한가요? 선생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기가 지금 만났지. 자음과 자음이. 얘도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발음 나니? 이모 여기 국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죠. 그러니? 얘들아 국물 이렇게 발음하니? 그치? 좀 변했지? 국물 이러진 않잖아. 그렇게 하니까 발음이 불편하잖아. 그럼 이렇게 바뀐 것도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면, 자 여기를 이제 지우고 쓰면 되게 어색하다. 우리 이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우리 이 의문의 변동에서 공부해야 될 때 진짜 유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는 자 표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글자를 쓰는 표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를 공부하는 거죠. 의문이라고 하는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치? 그 소리를 우리는 이제 글자로 이렇게 써갖고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 표기는요 이제 무시한 채 소리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리에 집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쓰다 보면 되게 어색한 표현들 많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꽃 한 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면, 표기는 이렇게 쓰면은 별로 우리가 이상한 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들지. 근데 이거 소리나는 대로 한번 써볼래? 여기 소리나는 대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꽃 한 송이는 어떻게 우리가 써줄까? 꽃 한 송이는 어떻게 써질까? 소리에 집중해서 소리나는 대로 쓰면. 한번 써봐. 써봐. 꽃 한 송이는 어떻게 우리가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을까?
꽃 한 송이 이러면 안 돼요. 꽃 한 송이, 꽃 한 송이 빨리 발음을 해야 돼. 꽃 한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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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한 송이예요. 이렇게 발음이 나요. 꽃 한 송이. 초코송이도 아닌 것이 꽃 한 송이라고 하니까 뭔가 탄 것 같기도 하고 벌써 그런 느낌이지. 이상하지. 이질감이 느껴지지. 근데 우리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의문의 변동은요. 이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를 표현한 이렇게 표기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우리는 좀 익숙하게 느껴져야 돼요. 되게 좀 조금 이제 이질감이 느껴지는 단원이기도 해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시 강의 노트로 가봅시다. 그럼 자, 요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4가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 4가지를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라고 하는 요 4가지 변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 주로라고 했으니까 뭐 100%는 아니겠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에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을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오늘 요 체계 잡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여기 제가 이제 의문의 변동 해갖고 1 그리고 복습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봐야 되고요. 밑에 2, 3, 4 여기에다가 뭘 적으라고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적으면 돼요. 그럼 1번은요. 의문의 교체. 그리고 뭐 2페이지 넘기면 의문의 탈락. 의문의 축약. 의문의 첨가. 그래서 입에 좀 배어 있으면 좋습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리고 교체가 제일 중요해요. 교체가 중요하고 탈락도 중요한데 교체가 아마 나머지 3개를 더한 그 설명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 의문의 변동을 이 중에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일부만 배우거든요. 고1 과정에서 요 중에서 일부만 배워요. 근데 지금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프리시즌이고 그리고 학교에 정작 들어가잖아. 교과서에서 일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그러지 않는 학교가 더 많아요. 선생님들 갑자기 뭐 프린트 주면서 교과서 플러스 프린트 할 거야. 그럼 프린트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제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단은. 그럼 몇 가지의 개념들이 있느냐면,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할게요. 개념의 개수. 그러니까 가지를 칠 거예요. 자, 교체 몇 가지? 5가지 공부할 거예요. 교체 5가지. 그리고 탈락에서 몇 가지 공부할 것 같아요? 5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냥 개수로 파악하면 좀 쉽거든. 그리고 축약과 첨가를 합쳐서 몇 가지일까? 5가지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5가지. 그래서 총 15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만 먼저 쭉 적어 놓읍시다. 자, 이름만 좀 적어 놓을게요. 먼저, 자, 교체에 대해서 5가지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름을 먼저 공부한다? 이름 공부하면 끝나요, 사실. 그리고 이름의 이 개수를 아는 거 몇 가지 공부한다고? 우리 전체 15가지. 그리고 교체에서 몇 개 공부한다고요? 5가지. 이름은 뭐라고요? 그거 아는 게 머릿속에 체계가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혹시 중학교 때 했던 느낌 아니니? 마지막에 받침소리 바뀐다고? 한 학교 있고 안 한 학교 있을 텐데 일단 뭐 안 했다고 칩시다. 자, 1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2번이 비음화.
3번은 자 비음 아래 뭐가 있었지? 우리 자음체계표 아래 비음 아래 뭐가 있었지? 유음. 그렇지. 유음화. 그리고 4번이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뭔지 이제 이름을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자 5번이 된소리 대기.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복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5개 뭐가 있지? 그거예요. 교체 5개 뭐가 있지? 그리고 탈락해 봅시다. 자 탈락의 첫 번째는요. 자음군 단순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리을 탈락. 세 번째 히읗 탈락.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리을과 히읗은 우리 자음이었죠. 근데 네 번째는 이제 모음으로 바뀌어요. 모음 중에서 의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 탈락.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 소리 혹은 양성 모음의 아 소리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어 소리죠. 그래서 어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소리, 어 소리.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3개는 자음과 관련된 애들이었고 뒤에 있는 2개는 모음과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치? 근데 교체는요 다 자음과 관련된 애들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어떤 현상인지 이거는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요 아탈락, 어탈락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어딘가 집에 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요 가다 라는 거는 처음부터 제 수업 같이 들었던 분들은 여기가 용언의 어간이고 여기가 어미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어미가 활용된다 라고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저쪽으로 뭐라고 할 거야? 친구야 저쪽으로 좀 꺼져 이게 아니라 명령할 거야. 어떻게 명령할 거야? 저쪽으로 좀 가! 라고 명령을 할 거지. 그치?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라? 뭐야 여기 뒤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가 그냥 탈락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어간과 어미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뭘로 활용이 됐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명령할 때 뭐뭐 해라, 알아, 어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가, 아, 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명령할 땐 이렇게 하잖아. 가라, 저쪽으로 좀 가라 라고 하잖아. 근데 그때 이 라자를 빼도요 이 가, 아 라는 걸로 활용이 된 거예요. 어미가 활용이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소리가 자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기역, 아 여기 있는 이응은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잖아. 그럼 얘는 아밖에 없어. 그럼 소리가 2개가 겹치지? 똑같은 소리지? 동음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를 그냥 탈락시켜주면 돼요. 이 개념이 동음 탈락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가밖에 안 남는 거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뭐 동음 탈락은 뭔가 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는요. 축약입니다. 축약 무슨 느낌? 축약되다, 합쳐지다, 뭔가 이렇게 좀 합쳐지는 느낌이 축약이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자음에서 일어나는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이건 이제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모음에서 일어나는 축약을 모음 축약이라고 해요. 이름 모음 축약 끝. 자 이제 밑에 첨가가 있습니다. 첨가는요 더해주는 거죠. 없었는데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에서 더해주는 니은 첨가.
자, 근데 이 니은 첨가랑 여러분들 조금 이제 첨가의 느낌인데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소리 현상까지가 자음에서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인데 첨가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 파트라서 좀 이렇게 가로치고 나중에 이거는 좀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고,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표기 방법이 여러분들 사이시옷이라고 알아요? 사이시옷 넣어주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자, 나무 플러스 가지 하면은 이거 우리가 표기할 때 뭐라고 하지? 뭇 가지라고 쓰죠. 받아쓰기 할 때 이렇게 했을걸? 그치? 나뭇잎 할 때도 나뭇잎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럼 요 시옷이 뭐예요? 사이시옷이에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은요, 뭐하고도 연관이 되냐면 사이시옷 표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 표기. 그래서 나중에 요거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소리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지? 표기는 나중에 연결할 거고. 근데 여기서도 되게 이상하다. 어떤 거는 봐봐. 사잇 소리라고 제가 여기 시옷을 적었는데 정작 밑에 사이시옷에서는 제가 시옷을 안 적었죠. 이거는 왜 적고 안 적을까? 요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이지. 왜 여기가 5개라고 했으니까 5개는 모음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습니다. 모음 중에서 반모음은 아까 우리가 이가 살짝 발음되면서 이야 할 때 그 이, 그리고 와 할 때도 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모음이 뭐가 있더라? 아까 이 반모음이 있고요. 오나 우가 발음되는 반모음, 이중모음 만드는 그 친구들이 반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 체계들을 먼저 이름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 교체 탈락 축약 첨가 4개 있구나. 그 밑에 5개 그리고 2개 합쳐서 5개가 있구나. 그렇게 머릿속으로 딱 체계 잡는 것부터 해요. 알겠지?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조금 이제 특징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교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요새도 축구 대회 하고 있잖아. 선수 교체하면, 선수 교체할 때 한 명이 나가면 몇 명이 들어와요? 한 명이 들어와야 되지. 2명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면 자, 이 교체할 때는 의문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의문의 개수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교체가 일어나면 변화가 없죠. 왜?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올 거니까. 그게 교체잖아요. 생각해보자. 그럼 탈락이에요. 너 레드카드 탈락. 보면은 한 명이 빠지는 거지? 그러면 자,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일어나겠죠. 축약은요? 합쳐지는 거였어요.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둘이 합쳐지면 개수는 어떻게 되니? 하나로 합쳐지니까 얘도 마이너스예요. 자, 첨가는요? 둘 사이에 한 명이 뿅 하고 들어가는 거지? 생기는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의문의 개수로도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탈락하고 축약은 둘 다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탈락은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축약은요, 둘이 합치다 보니까 흔적이 있어요. 요건 이제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고, 탈락은 그냥 탈락돼요. 자, 그래서 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고 하는 요 과정을 복습부터 먼저 하자. 우리 밑에 가시면 여기다가 한번 쭉 써보세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부터 쓰고, 오늘 교체에 집중할 거니까 교체 5개 뭐가 있는지만 써보세요. 교체 5개 뭐가 있는지만 생각나는 대로.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오늘 설명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교체 5개 뭐가 있는지만 먼저 써보기. 그리고 쉬는 시간에 우리 이제 막 핸드폰 하잖아. 그쵸? 근데 제가 고3한테는 쉬는 시간에 절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해요. 고3 그 학원에 와서 학원에 와서 뭐 핸드폰 만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뭐 시키고 이렇게 쉬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
근데 그때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가거나 다른 쪽에 정보가 입력이 되면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좋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어온 정보가 앞에 있는 정보를 밀어내요. 이거를 이제 그 교육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단기 기억은 덩어리 단위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통 몇 개의 덩어리까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지 알아요? 몇 개의 덩어리를 기억을 했을까? 짧은 순간에. 그래서 우리 보면 막 숫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외우려고 막 하는 그런 연습도 있는데 한번 찍어봐봐. 몇 개의 기억을 우리는 단기 기억에서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전화번호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들 딱 잘 핸드폰 번호 한 번 듣고 외울 수 있나? 뭐 빨리 외운 사람은 외울 수도 있고 못 외운 사람은 외울 수도 있는데 단기 기억은 보통이에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자,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덩어리들. 그래서 최대 9개의 덩어리 청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적게는 5개의 덩어리. 저 같은 경우는 5개겠지. 왜? 나는 늙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파릇파릇하니까 한 9개의 덩어리 정도를 기억을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저장되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딱 기억을 할 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단기 기억에 머물렀던 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 이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습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사실 뭐 복습해와 이거 과제로 드리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복습해와를 수업 시간에도 복습하잖아. 그치? 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그게 개념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써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 5가지. 뭐가 있었다고? 첫 번째 뭐 줄임말로 써도 괜찮아.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 비음화. 비음화의 친구가 또 있어야 되겠네. 유음화. 얘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국외음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돼야 돼요? 된소리 되기. 다섯 개. 그러면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의문의 교체, 의문의 변동 몇 페이지냐? 24페이지 밑에다가 자 첫 번째 개념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어봅시다. 자, 그래서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우리 근데 이게 문법은요,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문법 접근할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문법은 그냥 이 개념어가 공부의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념어의 기준 정확하게 잡으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규칙이 있대, 얘들아? 규칙이 있대. 무슨 규칙? 음절의 끝소리에는 규칙이 있대. 그럼 공부를 해보자. 음절은 뭐예요? 음절. 아까도 얘기했지. 음절을 구성하는데 우리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 음절을 뭐라고 처리하면 돼? 하나의 글자. 한 번 발음할 때 그 소리의 마디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글자라고 처리하면 돼. 한 글자. 그럼 그 글자의 끝소리는 어디예요? 그 글자의 끝소리. 아까 어디다 적었냐? 위에서 빨리 찾아볼까? 음문. 아, 앞에서 거기서 교재에다 적었구나. 그럼 음절의 끝소리는 어디를 얘기해? 무슨 소리일까? 자음, 모음. 그게 아니라 받침 소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글자의 받침 소리가 올 때는 규칙이 있대. 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요?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그럼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끝소리에 오는 이 받침 소리가 다 오진 못해요. 제약이 있어요. 소리가 날 때. 혹시 중학교에서 이거 공부하고 온 사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가느다란 물방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니? 들어봤니? 빨리 반응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은 학교도 있고 안 들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르거든. 그러면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소리의 규칙이에요. 무슨 글자만 올 수 있냐면 자 기역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까지. 음절의 끝소리에는 요 7개의 소리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 표기와 소리 구분하라고 했었죠. 표기에는요 7개의 받침으로만 쓰니? 아니지, 다 쓰지. 저 태양의 빛 봐봐 할 때 치읓으로도 쓰죠. 그치? 자, 머리 좀 빗어라 할 때 빛. 제가 좀 빛이 많아요 할 때 빛.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뭐 요런 단어들 분명히 표기로는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 소리가 어떻게 날까? 받침 소리로는 뭐밖에 안 난다고? 7개밖에 안 난다고. 그럼 가장 비슷한 소리는 뭘까? 기억이 받침 소리가 빛, 니은이니까 빈, 아니네 디귿이죠. 다 디귿 소리로 나요. 이렇게. 그래서 표기로는 가능하지만 소리로는 분명히 이게 다 안 나.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비읍은 비읍으로도 나는 소리들 원래 우리는 자 마우스 할 때 입 이건 소리 어떻게 나니? 그대로 입으로 나죠. 근데 나뭇잎 할 때는요 피읍이죠.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나요? 7개 중에 하나로요. 7개 중에 하나로 뭐로 나니? 비읍으로 난다고요. 입. 이렇게 소리를 볼 때는 받침 소리에 올 수 있는 게 받침 소리에 올 수 있는 게 그래서 7개밖에 없어요. 그럼 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는 자 요것도 이제 외우는 친구들 있잖아. 가느 다란 물방 울로 외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상하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뭐 그녀 다리만 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가느다란 물방울이 조금 더 덜. 자,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자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이제 저는 문법도 이해니까, 그렇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자 제가 그래서 자음 체계표 너무나 강조했었죠. 옆에다가 지금 빈 공간 여기 있지? 자, 여기다가 자음 체계표를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자음 체계표 그리라고 할 때는 그 표 이렇게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만 빠르게 잡으라고요? 바, 다, 가, 자, 서, 해, 물, 놀, 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요것만 빨리 잡으면 돼요. 자음 체계표 그리라고 하는 거. 연습대가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할 때 자음 체계표를 진짜 한 10번 이상 그려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무슨 소리를? 가느다란 물방울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그럼 되게 예쁘게 나온다. 예쁘게 정렬되게 나온다.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 울로 이렇게 정렬돼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가 대표 소리로 나고요. 그리고 비음이 대표 소리, 유음이 대표 소리로 나요. 이렇게 7개로밖에 안 나요. 그럼 이 7가지 소리가 각각 어떤 소리들이 온다고요? 자, 비읍의 친구들 우리가 빠졌지? 누가 빠졌니? 밑에. 피읍과 쌍비읍이 빠졌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쌍비읍이 우리가 받침소리에 오는 경우 있니? 표기에? 삐압? 이런 거 없지? 없어. 그래서 피읍밖에 없어요. 자, 그럼 키읔 같은 경우는 기역 같은 경우는 자, 키읔이 받침소리에 오는 거 있지. 부억할 때 있고 또 쌍기역도 받침소리에 오는 경우도 있죠. 깎다 할 때. 그럼 얘도 있네. 또 디귿 같은 경우는요. 티읕이 받침소리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쌍디귿은 오는 경우 있니? 없을걸? 그치. 지읒은요. 치읓이 오는 경우 있죠. 근데 쌍지읒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쌍시옷이 있죠. 그럼 자, 요런 소리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을 때 노란색으로 표기 안 된 소리들은 분명히 다른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치?
그럼 이 히읗 소리는 무슨 소리로 바뀌는 게 좋을까? 히읗 소리 나타, 낫 할 때. 얘는 디귿으로 가요. 시옷은요 디귿으로 가요. 티읕은요 디귿으로 가요. 지읒은요 디귿으로 가요. 디귿이 엄청나게 커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어떻게 동그라미 칠 거냐면 비읍으로 소리가 바뀌는 대표음은요 얘밖에 없어요. 피읍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기역으로 소리가 바뀌는 애는요 얘네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바뀌어요. 그럼 미음으로, 니은으로, 이응으로, 리을로 바뀌는 소리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네들은 얘네들밖에 안 나요. 사실 그래서 그로밖에 안 바뀌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크게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다 디귿이 대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7개 하지만 알고 어디 안에서 처리를 하면 돼? 자음체계표 안에서 처리를 하면 아 얘네들이 대표 소리로 나는구나. 의문의 변동에서. 그리고 언제? 자음과 자음이 우리 그 한 글자 안에서 자음과 자음이 아니라 한 글자 안에서 아닌 경우를 찾는 게 더 힘들걸? 없으니까. 우리가 뭐 낫이라는 단어도 있지. 낫게 할 때 이것도 무슨 소리로 가? 디귿으로 가죠. 자 배는 낫 싹싹싹싹 배는 것도 있지. 그것도 무슨 소리로 가요? 디귿으로 가죠. 자 우리가 데이 밤과 낮 할 때 낮도 디귿으로 가죠. 아 선생님 제가 낯을 가려요 할 때 낯도 디귿으로 가죠. 그치? 요 히읗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처리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 혹시 체언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 받침 소리 히읗으로 끝나야 돼. 마지막 소리가 진짜 없다? 이게 없어. 생각해보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 중세국어 나중에 여름방학 때 이제 한다고 했잖아. 물론 이제 학교 사정상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히읗종성 체언이라고 배워요. 옛날에는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국어에는 없어요. 자취가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다? 유일하게. 누구냐면, 히읗. 얘밖에 없어. 얘 이름이 히읗이잖아. 그치? 요때. 근데 얘가 좀 이렇게 특이한 게, 요 글자를 그대로 소리 나면 어떻게 돼? 히, 읒. 요렇게 처리가 돼요. 디귿으로 바뀌어요. 근데 뒤에 조사 붙이잖아? 그러면은 이 디귿이 또는 히읗이 다른 소리로 난다? 여기 조사 이 붙여볼까? 또는 을 붙여볼까? 어떻게 소리 나니? 히, 으, 시. 히, 으, 슬. 이렇게 소리 나죠. 얘만 좀 이상하게 특이하게 처리가 돼요. 왜냐면 이 히읗이라는 이 글자, 이 이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서 그래요. 이거 자연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글자를 이제 이름을 정해줄 때 인위적으로 우리 그 1933년도에 맞춤법 정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되는 것까지는 예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글자를 만들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얘의 이름과 얘의 이름 비슷하지 않다라고요. 얘의 이름은 뭐예요? 기역. 근데 얘의 이름은 뭐예요? 키역 아니에요. 키윽이에요. 알겠지? 요 받침과 요 받침이 원래 법칙성으로 같이 들어가요. 법칙성을 가지고. 그럼 요 글자도 있지. 디귿과 얘. 그럼 요 글자의 이름은 뭐예요? 디귿. 근데 요 글자의 이름은 뭐지? 티읒이에요. 알겠지? 티귿 아니야. 근데 저도 발음하다 보면 티귿 이러거든. 근데 얘네들은 왜 이름을 안 바꿨을까? 요 시옷까지 해갖고 시옷이거든. 얘네들은 지금 법칙성에서 떨어지는 좀 이렇게 바뀌는 글자들이잖아. 그쵸?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역거리고 디귿거리고 시옷거려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또 한 번 더 인위적으로 이름을 기윽으로 바꾸거나 디읒으로 바꾸거나 시읒으로 바뀌면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고려해서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1학년 때 맞춤법에서 나와요. 알겠지? 지금 의문의 변동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자음체계표 그리면은 끝나요. 끝. 이게 개념 끝이에요. 이따가 우리 본문에서 밑줄만 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비음화. 그리고 세 번째 개념 같이 할 겁니다. 유음화. 자, 요 화라는 단어를 좀 처리를 해봅시다. 요 글자 공부 이제 또 화. 이 화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그 화랑은 좀 다르지. 아까는 우리가 말하는 거였고, 이때 화는 무슨 느낌이 들어? 변화의 화자거든? 얘가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되다예요, 되다. 될 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됐네요? 뭐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이거 물어봅시다. 이 비음화가 의미하는 거는 1번 비음이 된 걸까? 혹은 2번 비음이 다른 것으로 된 걸까? 둘 중에 하나 찍어보자. 자, 비음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비음으로 된 걸까? 아니면 비음이 다른 것으로 된 걸까? 보통 우리가 화를 붙이면은 1번 느낌이 드니 아니면은 2번 느낌이 드니? 비음으로 되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되다. 비음이 다른 것으로 되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자, 뭐 이게 남성화되다 이러면은 남성이 아니었던 게 남성으로 되는 거지. 그 화자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뒤에 화가 붙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음으로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밑에도 유음화 했으니까 유음으로 된 거지. 그 옆에 개념을 적어볼까? 정말 쉬운 개념이네. 자, 비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비음이 아니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비음은 우리 국어에서 비음 몇 개? 빨리 자음체계표 머릿속에 그려줘야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자, 손가락으로 펼쳐봐. 얘기하기 싫으면 몇 개? 3개 있지? 느, 무, 으. 3개 있네. 그치? 자, 그럼 유음화는요? 유음이 아니던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유음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리을. 자, 그러면 이 비음화는 왜 일어날까? 아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난다고 했어? 발음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비음이 아닌 소리와 비음인 소리가 만나면 불편해. 장애음과 장애음이니까. 그치? 이 두 소리가 만날 거예요. 비음이 아닌 자음과 비음인 자음이 만날 거예요. 불편해 죽겠어. 그럼 비음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비음인 소리가 바뀐다고요? 아니, 비음이 아닌 소리가 뭘로 바뀌는 거? 비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비음화의 과정인 거예요. 누구의 영향 때문에? 비음의 영향 때문에. 뭐 뒤에 오던 앞에 오던 비음의 영향 때문에 무조건 비음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자, 유음화는요. 유음이 아니던 친구가 유음이 오니까 불편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유음으로요. 됐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 비음이 아닌 누가 무슨 비음으로 바뀔 것이냐. 유음이 아닌 누가 유음으로 바뀔 것이냐. 유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리을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뭘 그릴 거라고요? 자음체계표를 그릴 거예요. 이 선생님 진짜 계속 그리네? 계속 그린다고 했어. 자, 또 그려봅시다. 근데 이거는 조금 간격을 넓게 그려야 돼요. 여기 비음과 유음 다 활용해서 넓게 그려주세요. 알겠지? 그리고 라인을 정확하게 바다, 가, 자, 서, 해, 물, 놀, 이, 를. 와, 이거 오늘 한 5번 그렸다. 그치? 앞에서 복습하고. 근데 저처럼 그려줘야 돼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글자는 비음하여 무슨 글자는 유음하여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왜? 그 글자를 독해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비음 라인 잡아봅시다. 어디가 비음의 라인이에요? 이쪽이 이제 비음의 라인이죠. 그러면 자, 이 비음화가 된다는 거는 다른 글자들이 이제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거는 표시하지 마시고, 디귿 같은 경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가기도 했었죠. 지읒이 얘가 가기로 했었죠. 그치? 근데 그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만 일어나는 거고요. 비음화부터 절대 다른 데로 못 가요. 절대 다른 데로 못 가요. 알겠지? 얘만 갈 수 있어요. 그럼 비읍이 어디로 가요? 비음화되면 미음으로 가요. 기역이 비음화되면 어디로 가요? 이음화로. 또 시옷은 뭘로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소리가 나죠. 우리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요. 하나 또 있어요. 리을은요, 비음화되면 어떻게 돼요? 니은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비음화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라인을 강조하는 이유, 이 라인 안에서만 바뀌어요. 비음화. 다른 글자로 못 갑니다. 그럼 자, 이제 유음화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유음화는 리을로 가야 되는데 어떤 글자가 리을로 갈 수 있니? 그 라인 안에서 특히 이 니은만 갈 수 있어요. 니은이 바로 리을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유음화, 이거는 비음화. 그리고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비음의 영향에 따라서 바뀌는 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했고요. 유음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는 되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밥을 지을 때 우리는 밥물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 소리 어떻게 날까? 물론 소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써도 괜찮거든. 근데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까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자.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어디? 여기.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비읍과 뒤에 있는 미음은 서로 소리가 자음과 자음이 만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특히 이 미음은 비음이네. 그래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어떤 글자로 바뀌어요? 반물을 맞춰주세요. 반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뭐라고요? 비음화요. 그럼 비읍이 다른 자리로 갔어요? 아니, 미음으로밖에 안 가요. 그치? 그럼 반물 말고 아까 내가 국물 얘기도 했었잖아. 그럼 국물은 아까 이응으로 갔던 거 기억나죠? 이게 비음화예요. 그럼 디귿이 바뀌는 현상을 하나만 해볼까? 자, 문을 닫는다. 그때 여기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가 두 번이나 겹치지만, 자, 요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미는요 같은 덩어리로 봐요. 왜? 하나의 어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어나지는 않고요. 요 앞에서만 일어날 거예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어떻게 발음나니?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발음나죠. 그치? 먹는다도 이렇게 발음나겠네. 그치? 멍으로 먹다 할 때. 그래서 디귿이 어디로 갔어? 니은으로 갔다고요. 이게 비음화. 안 어렵지? 그쵸? 그리고 우리 저기 서울에 종로라는 곳 알아요? 종로로 갈까요? 할 때 종로. 그럼 이것도 한번 처리해보자. 자음과 자음이 만났네요. 어디? 받침 이음과 초성 리을. 그럼 얘는 누가 누구로 바뀔지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얘가 유음으로 갈 수도 있어. 왜? 리을은 유음이니까. 그쵸? 근데 이응은 밑에 유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못 가네? 그럼 누가 바뀌면 돼?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면 되겠다. 발음 어떻게 나요? 그래서 종로. 어렵지 않지? 안 어렵지? 순간 어려운 느낌이 들었네. 그래서
자, 앞에 글자가 바뀌는 유음화들, 여기 다 앞에 글자가 바뀌었지? 그리고 뒤에 글자가 바뀌는 유음화들. 특히 이 뒤에 글자가 바뀌는 유음화,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리을의 비음화. 특히 위에만 콕 집어서. 하나 이제 또 발음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 저쪽 강원도에 속리산 있는 거 들어봤어요? 속리산 들어본 적 있니? 속리산.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은 안 할 건데 발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분명히 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에서 발음이 변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변할까? 발음 한번 해볼까? 속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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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뭐 이음으로 가는 느낌도 있지, 그렇지? 요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유음화 갑시다. 자, 유음화 우리 신라.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비음이 있고 여기는 유음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요? 둘 중에 하나겠다, 얘들아. 어우 신나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우 신라라고 하던가. 더 편한 발음 고르면 돼. 어떤 게 편해? 신라가 편하지? 그치? 편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편한 발음이 유음화 이렇게 가서 신라가 될 거예요. 이게 유음화죠. 니은이 뭘로 가는 거? 리을로 가는 현상. 반대도 있다. 칼날이 예리해야 돼 할 때는 이것도 둘 중에 하나겠네. 어떤 발음과 어떤 발음? 칼날이 있고 아니면은 칸날이 있고. 어떤 발음이 편해? 첫 번째가 편하지. 칸날 이러진 않잖아. 그럼 더 편한 발음으로 가는 게 유음화의 원리. 그래서 칼날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어디에서 유음화가 일어났어요? 유음화가 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체크해 줄 거. 그래서 앞쪽에서 일어나던 뒤쪽에서 일어나던 유음화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신라 갖다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좀 들긴 하는데, 우리 그 매운 라면 있잖아, 신라면. 그쵸? 요거는 발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농심. 신라면이니까 신라면이니까. 농심. 신라면이 이때는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나중에. 근데 그게 진짜 매운 라면이 아니라요.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찾다가 신라시대의 면을 뽑는 제조 기술을 제가 발견을 했어. 그럼 그건 우리가 신라면이라고 알겠지. 그럼 그때의 발음은 달라진다. 신라면이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는데, 왜? 발음을 해보면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헷갈리는데, 이게 끊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비음화가 먼저냐 유음화가 먼저냐가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거는 맞춤법 할 때 할 건데, 그래도 자, 아까 제가 농심 매운 라면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끊어졌잖아, 그치? 근데 신라면은 여기서 끊기는 거잖아요. 위치가 달라져서 발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합의 형태,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나는지 그 결합의 형태 때문에 소리도 바뀌어요. 그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소리가, 글자가 똑같다고 소리가 똑같진 않죠. 그것만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그럼 다시 이제 유음화는 처리가 좀 됐고요. 앞에 가서 이제 속리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속리산에서,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땡겨와서 요 자음 체계표를 소리의 세기로 분류를 할 겁니다. 소리의 세기로요. 요 소리 세기 원리는 제가 제 수업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대학교 원리예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음성학적 원리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하면은 편하니까 그래요. 제가 문학할 때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자르면 무슨 소리로 묶을 수 있지? 얘네들은 다 무슨 소리로 묶이지? 울려 안 울려? 안 울려요. 안 울림 소리. 그리고 비음, 그리고 유음으로 요 세 가지 소리로 구분한 다음에 소리의 세기를 제가 줄 거예요. 소리의 세기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소리의 세기 안 울림 소리 3, 비음은 2, 유음은 1로 줄 거예요. 안 울림 소리 3, 비음 2, 유음 1.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 나중에 풀어낼 때 문제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소리가 불편하다, 서로가 뭐가 불편하다라는 건 뭐가 안 맞아서 불편한 거냐면 소리의 세기가 잘 안 맞아서 불편하기도 해요. 뭔가 소리의 세기가 맞아야 이게 편한 거거든. 그래서 맞춰주는 거거든.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자. 자, 반물할 때 비읍은 소리색이 몇이었어? 3이었지. 그러면 미음은요? 비음이니까 소리색이 2였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 낮춰줬어요? 얘를 하나 낮춰줬어요. 낮춰주니까 소리색이 뭐가 됐어요? 2와 2로 편안해졌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물 소리색이 몇이에요? 3. 미음 소리색이 몇이에요? 2. 근데 이음으로 맞춰주니까 소리색이 2로 편안하게 맞아졌어요. 그런 원리야. 닫는다는요? 닫도 몇이에요? 안울림 소리 3이네요. 니은 소리색이 몇이에요? 2예요. 그래서 맞춰주니까 몇으로 내려줬어요? 2로 맞춰주니까 편안해졌어요. 이해됐어? 소리색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전에는 막 외웠을 거야. 반물, 비음악. 아니야. 어떤 글자가 와도 우리는 소리해보고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해보고. 자, 종로는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종로 이응은 소리색이 몇? 2지. 그치? 자, 리을은 유음이니까 소리색이 몇? 1이지. 어떻게 맞춰야 돼? 이응 내려줄 수 있어? 없어? 아까? 내려갈 곳 있었어? 없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올려주면 되겠다. 그치? 2로. 그래서 올려준 결과 어떻게 됐어? 2로 맞춰줬잖아. 그럼 자, 이제 문제. 속리산을 우리가 발음 그대로 써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념적으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할 건데 자, 요거까지 얘기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분석하면서 한번 쉬고 있어봐요. 알겠지? 이따가 또 우리 문학까지 해야 돼갖고 시간상 조금 빨리 할게요. 오늘은 문학은 좀 비중을 좀 덜하게 갈 거예요. 자, 속리산 우리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소리색이 몇이니? 3이죠. 그쵸? 자, 리을은요? 1이죠. 안 맞네? 맞춰줘야겠다. 어떻게 맞춰줄 거야? 1을 막 3으로 끌어올릴 거야? 아니, 중간에서 맞춰주면 되지. 중간에서. 2로. 자, 그럼 기역을 내려주면 뭐가 돼? 이응. 그럼 리을을 올려주면 뭐가 돼? 니은. 그치? 자,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송, 리, 산으로 나는 게 원리예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산 한 군데만 더 갑시다. 한라산 가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니은과 리을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겠네? 한나 아니면 한라. 어떤 게 편해? 한라산이겠죠? 그럼 이거는 무슨 화? 유마. 이건 유마의 시. 자, 그래서 요 속리산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음화가 2번 일어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혹은 비음화가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났다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설명이 달라요. 2번 일어났다, 아니 한 번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여기 부분 할 때는 학교 선생님 설명에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번 한 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시에 일어난 게 맞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 문법은 항상 가르치는 선생님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자, 4번의 이름은 뭐였냐면 국의음화였습니다. 자, 국의음화는 이름만 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형태수하면서 다시 할 거거든요. 자, 구자, 음화, 화. 그래, 그 화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아니었던 게 이게 됐다라는 거. 그럼 국의음이 아니었던 게 국의음이 된 거거든요. 자, 음이라는 거는 처리가 되지. 뭐야? 소리가 된 거예요. 이제 국의라는 단어만 처리하면 돼요. 자, 구자는 뭐냐면, 구자는 입. 자, 개자는 뭐냐면 요런 느낌 잡아주면 돼요. 자, 우리가 위에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막는 걸 뭐라고 해요? 마개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 덮는 걸 우리가 어떤 덮개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덮었어. 입 덮을 수 없지. 왜? 입에 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천장 소리. 자음체계표에서 입천장 소리 있어? 없어? 있지. 근데 2개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센 입천장 소리야, 열이 입천장 소리. 그러면, 자, 국의음이 아니던 게 국의음으로 바뀐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자음체계표를 부분만 그릴게요. 바다,
가자, 서, 해.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자, 그리고 기준을 한번 적어보면 입술 소리였고요. 잇몸 소리였고요. 여기부터 센 입천장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목청 소리. 그러면 자, 뭔가 변동이 되는데 너무 멀리 가서 변동되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이 센 입천장, 입천장 소리 구개음. 그럼 둘 중에 하나겠다. 요 기억이 이렇게 오는 게 있어.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야. 혹은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근데 뭘 우리는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소리가 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소리가? 디귿이. 그래서 디귿이 지읒으로 가는 소리가 입천장 소리로 바뀌었다.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히읗이 기역으로 바뀌는 거 이거 절대 못 바뀌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나면 소리가 합쳐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죠. 크 소리가 되는 원리예요. 이거는 크 소리가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구개음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디귿이 지읒이 되는 소리, 디귿이 지읒이 되는 소리. 근데 이 친구도 있다. 히읗이 치읓이 되는 소리도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입천장 소리로 갔다, 구개음으로 갔다. 무슨 단어들이 있냐면은 진짜 참 우리 선생님은 굳이 이거를 굳이 자음체계표를 계속 그리래, 그치?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나니? 굳이 그리래. 굳이라고 소리가 나죠. 어디가 바뀌었어요? 디귿 소리가 지읒으로 갔어요. 이거 복습을 강조하잖아요. 그치? 굳이 복습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복습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하죠. 복습도 같이 하고 있어요. 소리 어떻게 했느니? 같이로 나지.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진짜 복습을 언제까지 했으면 내 마음에 드냐면 여러분들이 해돋이를 볼 때까지 하면서 밤새 해돋이를 밤새 이제 공부하면서 해돋이를 보면서까지 복습하면 좋겠어. 해돋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구개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소리에서 바뀌냐? 그러진 않아요. 이게 구개음화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뒤에 무슨 소리가 와야 되냐면 이 소리가 와야 돼요. 모음 이. 여기 이응은 소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음 이가 바로 와야 돼요. 모음 이가. 그래서 구개음화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디귿이나 혹은 티읕 소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모음 이 소리를 만나는데 이 모음 이 소리도 중요해. 형식 형태소 모음이에요. 그럼 형식 형태소는 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부분이고, 자,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글자,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이렇게 모음 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모음 이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또 끼쳐요. 니은 첨가에서. 자, 요게 구개음화였고요. 자, 다섯 번째 된소리 대기. 자, 요 된소리 대기도 정말 중요해요. 교체 현상 중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된소리 대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된소리 대기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4가지 유형을 그냥 기본적으로 딱 그냥 한 번씩만 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그럼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는 변한다는 거네. 어떤 소리가 된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그럼 된소리 아니었던 소리 무슨 소리? 안울림 소리에서 예사 소리가. 그치?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예사 소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분명히 얘네들도 소리 세개로 보면 3 플러스 3이거든. 근데 예사소리야, 예사소리야. 자음과 자음이야.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들이 된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 대표적인 게 아까 국수. 자, 앞에 있는 소리 예사소리 맞죠? 기억. 그리고 뒤에 있는 소리 시읒 예사소리 맞죠? 근데 발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국수. 이렇게 나는 거. 그럼 예사소리, 우리 국어의 예사소리는 몇 개 있게? 이것도 빨리 자음체계 표현해서 생각을 해야지. 뭐가 있었을까? 그드브스즈밖에 없어요. 그드브스즈. 그럼 된 소리 몇 개? 5개죠? 끄뜨뿌스즈. 자,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예사소리 5개라고 얘기를 했죠. 왜? 앞에 있는 예사소리는 5개가 안 된다? 예사소리는 5개 맞지만 앞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예사소리는요 5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우리 1번 규칙 무슨 규칙 있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왜? 여기 자음은 받침의 자음이잖아. 그래서 받침의 자음 소리, 예사 소리 올 수 있는 거 몇 개일까? 그 가느다라 물방울에서 예사 소리 3개밖에 없을 거예요. 뭐밖에 없지? 그, 드, 브. 그래서 앞에 있는 예사 소리 그드브에 뒤에 있는 예사 소리 그드브스즈. 또 누군가는 이렇게 외워요. 구두방 사장이라고. 괜찮아. 구두방 사장. 그래. 구두방 사장님. 예사 소리 5개 구두방 사장. 괜찮아요. 자, 요거는 무조건 일어나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이럴 때만 일어나요. 조건이 생겨요. 여기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한 번의 스토리로 우리가 분명 여기는 이제 옵션이 생기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서만? 용언에서만. 자, 그럼 용언의 받침, 니은, 미음입니다. 용언에서 미안해요. 용언의 받침이 아니라 어감 받침. 용언의 어감 받침이에요.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과 미음이에요. 이렇게만 써주시고. 그럼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인데, 자, 니은 미음 더하기, 자, 어간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어미가 와야 되겠죠. 그치? 어미의 첫 소리, 어미의 예사 소리가 오면 얘는 된 소리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자, 이때는 용언의 신따, 신발을 신따 발음 어떻게 나니? 신따로 나지. 따로 나죠? 신다가 아니라. 그리고 새 신을 신고니, 새 신을 신고니. 새 신을 신고 이렇게 되죠. 얘는 뭐니까? 용언이니까, 동사니까. 자, 그러나 but 여러분들 화재 신고는 어디로 할 거예요? 화재 신고. 화재 신고 몇 번? 119.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신고는 뭐야? 화재 신고야? 아니네. 이건 신고로 나네. 왜요? 이유 뭐니까? 조건이 걸리니까. 이거는 뭐지? 명사잖아. 이건 뭐지? 용언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됐죠? 요 예시 하나. 자, 세 번째. 야, 어감만, 미안해. 요거 하나만 또 정리하자. 자, 니은, 미음은 우리 자음체계 표현에 어떤 라인에 있었지? 어떤 라인? 비음에 있었지. 그치? 근데 비음 중에서 하나 빠졌을걸? 무슨 소리에 빠졌니? 비음 중에서 누가 빠졌지? 니은, 미음, 이응이 있죠. 근데 어간 받침 여기 이응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간의 받침이 이응으로 끝나고 어미 다로 끝나는 글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받침 소리, 받침은 이응이고 뒤에 어미 다로 끝나는 용언이 있는지. 강다, 나 강다 아닌데? 나 먹다 아니네?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이응으로 끝나는 소리가 없어서 그냥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이라고 하지. 그럼 이걸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 뭐라고? 여기 비음이 오면, 받침 소리에 비음이 오면, 예사 소리가 오면은 맞춰준 된 소리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때는 용언일 때라고 조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소리의 세기를 피해서 이때는 된 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용언이라고는 조건을 딱 먼저 적용시켜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용언에 어감만 있으면은 누가 억울해? 어미가 억울해요. 그래서 어미 받침. 자, 비음을 건드렸으니까 비음 말고 얘는 누굴 건드려? 유음을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감 받침 리을 소리 뒤에 오는 어미 받침 리을이니까 어미는 얘들아 단어의 끝자락이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사실 띄어쓰기가 되고 다른 단어다. 그래서 예사 소리가 올 때. 그럼 자, 어미 리을은 보통 이제 관형사형 어미 리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니? 이거 발음 어떻게 날까? 할 수 있겠니? 할. 요 리을이 어미 리을이에요. 하다에서 어미 활용 된 거잖아. 그럼 얘 때문에 얘가 발음이 어떻게 난다고? 수로 난다고요. 그래서 발음은 할, 수. 자, 뒤에 있다 그대로 쓰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적용돼야 되는 거 뭐지? 쌍시옷은 뭘로 발음해줘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디귿으로 가야 돼요. it. 디귿으로 바뀌니까 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예사소리죠. 다의 디귿은 무슨 소리예요? 예사소리죠.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났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요 교체 현상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할 게 많죠. 생각할 게 많죠. 그래서 개념이 먼저예요. 우리가 문법은. 소리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리가 또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분석적으로 하고 소리도 내보고. 그치?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어미 받침 리을인데 이 리을을 그대로 한번 따라오 봅시다. 이 리을을 기준으로 한자어 리을이라고만 적어주세요. 한자어 리을. 용언 아닙니다. 그냥 한자 단어예요. 한자 단어 리을. 플러스 한자 단어 리을 받침을 가진 이 리을 뒤에 예사소리 5개는 안 되고요. 5개가 드스즈. 예사소리 중에서도 3가지밖에 없어요. 한자어 리을 옆에 드스즈 예사소리만 오면은 우리가 이게 된 소리가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목마르다 갈자가 있거든요. 요 갈자를 바탕으로 목마름에 여러분들 뭘 느끼니? 갈증을 느끼지. 그렇죠? 그리고 소설에서는 우리가 뭘 찾는 게 갈등을 찾아줘야 돼. 그렇지? 시옷 같은 경우는 뭐가 있더라? 발수? 할 때 그 숫자로 바뀌죠. 근데 이것도 드스즈라고 하면은 외워버려야 되잖아. 일단 3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여기도 막간에 또 자음체계표. 바다, 가자, 서해, 물놀, 이를 내서 리을 기준이에요. 자, 리을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만 찾아보세요.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예사소리 3개. 가장 가까운 건 뭐야? 얘 가깝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건 뭐예요? 얘가 가깝죠.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뭐예요? 얘가 가깝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3개. 그러면은 비읍은 안 되나요? 기억은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한자어에서는요. 여러분들 사과의 갈변 현상 알아요? 색깔 변하는 거? 갈변이야, 갈변이야? 갈변이지. 된소리 되게 안 되네. 여러분들 갈급해요? 갈급. 나는 원합니다. 갈급합니다 할 때도 급으로 안 나오죠. 그냥 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좀 외워주는 게 된소리 대기 원리인데, 이거는 중세국어, 뭐 이게 중국어 이런 것들까지도 원리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요렇게 가까운 거 3개 찾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된소리 대기 요 4가지도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요거를 복습해 오시면 되는 거. 알겠지? 요거 복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어디 필기 못했니? 그래서 된소리 대기는 기본적으로 예사소리인데 이제 용언에서 어간이냐 어미냐 또는 한자어 리을이냐 요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다 하신 분들은 요 문법 문학책 잠깐만 펴주시고요. 알겠죠?